물 한 사발에 1,000명, 정경 부인이 된 여종 연우 일대기, 제1장 한양 저작거리의 소문과 선비의 수심 조선 성종조,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 무렵 백성들의 삶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도성 한양은 번영의 물결로 출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문박 저작거리는 활기찬 심장처럼 펄떡거렸지요. 새벽녘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팔도의 장꾼들이 모여들어 자리를 펴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사람들의 치어 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어 아이고 내 발등이 어디 갔소? 하는 웃음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보시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갔다 온 석청이요. 한 숟갈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노파가 젊은 처녀처럼 깔깔대며 웃는다니까요. 자네, 이거 사가서 마누라한테 먹여보게. 밤마다 달라질 걸세. 이 항나 비단 좀 만져보시게. 청나라 황실 여인들이 탐내다. 눈물을 머금고 두고 간 귀한 물건이라네. 만지기만 해도 피부가 보드라워져서 자네 마누라가 새색시처럼 변할 거야. 이런 해악 넘치는 장꾼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울리지 않게 고운 차림의 사내 하나가 국밥집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명문가인 이조판서 김윤겸 대감의 장남 김현우 도령이었지요. 현우 도령은 옥골 선풍에 눈매가 깊고 미소 한 번 지으면 주변 아낙네들이 부채 뒤로 수줍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 도령님 미소 한 번이면 내 평생 복이 쏟아지겠네 하는 소리가 저작거리에서 떠돌 정도였으니 한양 제1의 신랑감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얼굴엔 천근 무게의 수심이 내려앉아 국밥, 그릇 앞에서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다름 아닌 석 달 뒤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는 좌의정 안정복 대감의 금지옥엽 외딸 안명아 아씨였습니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명처럼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현우를 괴롭게 한 것은 저작거리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흉흉한 소문들이었습니다. 장꾼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그 말들은 재치 있게 과장되어 퍼지곤 했습니다. 여보게들 들었나? 이번에 김판서댁 도령과 혼인한다는 좌의정댁 아씨 말일세. 미색은 경국지색이라지만 성질머리는 불방망이보다 뜨거워서 하녀들 뺨 때리는 게 일상이래. 쯧쯧, 그 고운 도령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 아닌가. 아마 첫날 밤에 도령님 수염이 다 빠질 거야. 맞아. 그 아씨가 한번 화나면 집안이 지진 난 듯 흔들린다던데. 하인들이 아씨 분노 피하려고 담장 넘어 도망치는 게 일상이래. 현우는 그 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평생을 같이 할 배필이 정말 그런 악처라면 내 인생은 도랑에 빠진 수레꼴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국밥에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장꾼 하나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도령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시오? 국밥이 입에 안 맞나? 아니면 사랑하는 처녀 두고 다른 여인과 혼인하나 보구먼. 현우는 그 재치 있는 농담에 쓴웃음을 지으며 결심했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가문의 명예도 잠시 내려놓고 직접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제2장 머슴 최도리의 잠입과 안채의 곡소리 사흘 뒤 번듯한 선비. 김현우는 간데없고 꾀재재한 무명 저고리의 땀 냄새가 밴 머슴 하나가 좌의정댁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차림은 완벽한 위장으로 먼지투성이 얼굴에 구부정한 자세까지 더해져 진짜 충주 땅에서 올라온 굶주린 사내처럼 보였습니다. 충주 땅에서 굶주리다 올라온 최돌이라 하옵니다. 장작 팩이라면 바위도 가루로 만들고 물 깊기라면 한강 바닥을 드러내 보게 할 자신 있음입죠. 제발 밥 한 끼만 먹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집사는 현우의 탄탄한 어깨와 총기, 어린 눈빛을 보고는 이놈이 쓸모 있겠군 하며 단박에 그를 머슴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현우의 위장 잠입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며 그는 안채의 동태를 살피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게 다 내 운명을 확인하기 위함이야 하는 결의가 솟구쳤지만 동시에 코미디 같은 상황에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양반 도령이 장작 패다니 이 소문이 퍼지면 한양이 발칵 뒤집히겠군. 아니나 다를까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안명아 아씨의 앙칼진 목소리는 마치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미련한 것아, 찬물이 왜 이리 뜨거우냐? 내년에 가죽이 무쇠로 되어 있느냐? 당장 이 찻잔을 내 머리에 부어줄까? 찻잔이 날아다니고 뺨 때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오자 현우는 도끼질을 멈추고 쓰디쓴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여인과 혼인을 하느니 차라리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는 게 낫겠구나. 아니, 승려도 저 목소리 들으면 열반에 들지 못할 거야. 그는 속으로 해악적으로 중얼거리며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안채에서 유독 빛나는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좌의정댁의 이름 없는 여종,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아씨에게 매맞고 우는 동료들의 눈물을 소리 없이 닦아주고 깊은 밤 부엌 아궁이 앞에서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며 동료들을 다독이는 이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해 하녀들이 연우 언니 덕에 살 맛이 난다고 속삭일 정도였지요. 현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 여인의 미소는 저작거리 석청보다 달콤하구나. 신부는 천하지만 마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네. 제3장 물 한 사발에 담긴 천심어느 비 오는 오후 빗줄기가 창호지를 두드리는 가운데 시주를 청하러 온 노승을 하인들이 재수없는 늙은이 썩 꺼져 하며 몽둥이로 쫓아내려 할 때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연우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노승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중생의 무지를 용서하십시오. 여기 제 몫으로 받은 보리쌀 한 대가 있으니 이것으로 요기를 하십시오. 비를 피할 처마라도 내어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스님의 발자국이 이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최도리 현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에 젖은 연우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미소가 빗물 속에서 빛나는 모습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한 종이나
저 여인의 마음보야말로 진정한 정경 부인의 그릇이로구나. 나 같은 선비가 배워야 할 덕목이 여기에 있구나. 현우는 연우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갈 때면 슬쩍 다가가 아가씨, 이 물동이가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네. 내가 대신 져줄게 하며 대신 져주고 밤새워 바느질하는 연우를 위해 마당의 모닥불을 더 크게 피워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우는 수줍게 웃으며 최돌이 오라버니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데라고 답했습니다. 현우의 가슴은 그 미소에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우 씨는 어찌 이리 매사에 정성을 다하오? 아씨가 저리 고약한데 말이오. 나 같으면 진작 도망쳤을 텐데. 연우는 맑은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저 제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 서로 보듬고 살아야지요. 억울한 마음을 품으면 제 영혼만 상할 뿐이니까요. 오라버니처럼 착한 분이 왜 그런 고민을 하세요? 웃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져요. 그 대답에 현우의 심장은 방앗간 공이질하듯 뛰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아 아씨가 아닌 연우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곧 진짜 명아와 혼인해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이 감정을 어찌할꼬? 하늘이시여, 제 운명을 어이하오리까? 그의 내면은 갈등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제사장 아씨의 도주와 좌의정의 절규혼례를 딱 열흘 앞둔 어느 칠흑 같은 밤, 달조차 구름 뒤에 숨어 비웃는 듯한 그때 좌의정 댁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명아 아씨가 평소 몰래 정을 통하던 이웃 동네 한량 김팔봉과 함께 보찜을 싸서 담을 넘어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아씨의 방은 텅 비었고 남은 건 구겨진 편지 한 장. 아버지,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그 잘난 도령님께 가시지요. 이런 천하의 불효녀를 보았나? 내 가문이, 내 정승자리가 날아가게 생겼구나. 어찌 이리 재수없게 일이 꼬이느냐. 안정복 대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불효녀 때문에 유배 가는 꼴이 되겠구나. 하며 절규했습니다. 이조판서 댁과의 혼사가 깨지면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좌의정 댁에 있었고 이는 곧 가문의 멸문지화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예조에 고발당하면 유배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대감의 절규는 집안 전체를 울렸고 하인들은 떨며 숨어들었습니다. 대감은 눈이 뒤집혀 집사를 불렀습니다. 명아와 가장 체격이 비슷하고 얼굴이 고운 종을 찾아라. 그 아이를 내 수양딸로 삼아 가짜 신부로 보낼 것이다. 일단 혼례만 치르고 나면 어떻게든 수습이 되겠지. 어서 움직여. 그 운명의 화살이 꽂힌 곳이 바로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대감 앞에 끌려가 사색이 되어 떨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대감마님, 죽여주십시오.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대감은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연우야,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 한다. 내가 안명아가 되어 김판서 댁으로 시집을 가거라. 만약 거절하면 이 집안 하인 수십 명의 목숨도 보장 못한다.
내 동료들의 목이 날아갈 거야. 연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자신을 거두어준 집안과 동료들의 목숨을 위해 독을 마시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 제 목숨을 바쳐 가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슬픔과 결의로 뒤엉켰습니다. 최돌이 오라버니, 이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영원히 작별이에요. 제오장 신방의 촛불과 기막힌 고백 혼례 당일, 최도리에서 다시 김연우 도령으로 황골탈퇴한 신랑은 초래청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머슴 시절에 아씨가 도망간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가마에서 내리는 신부의 떨리는 손끝을 본 순간 현우는 확신했습니다. 연우야,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려는구나. 그의 가슴은 기쁨과 긴장으로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연우는 붉은 족두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툭툭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서방님 용서하세요. 이 속임수가 들키면 제 목숨은 끝장이에요 하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현우가 다가가 조용히 신부의 가리개를 걷었습니다. 꽃처럼 고운 연우의 얼굴이 드러나자 연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씨가 아니라 이 집의 미천한 종 연우이옵니다. 가문을 살리려 대감마님의 명을 거역지 못하고 감히 서방님을 속였습니다. 제발 칼을 들어 제 목을 베어주세요. 현우는 그 순간 허허허 대소하며 연우의 거친 손을 일으켜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인, 어서 일어나시오. 나 또한 부인을 속였소. 사실 나는 충주에서 온 머슴 최돌이라오. 연우가 눈이 휘둥그레져 고개를 들자 현우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부인의 본성을 확인하려 머슴으로 숨어들었다가 부인의 어진 성품에 반해버렸소. 내 이미 부인이 종인 줄 알고도 이 혼례를 치렀으니 우리가 진짜 천생연분이 아니겠소? 내 부인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니 걱정 마시오. 이 속임수가 우리의 재미있는 비밀로 남을 거요. 연우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그럼 우리가 둘 다 속임수꾼 부부가 되었네요? 현우는 그녀를 안으며 그렇소, 가장 행복한 속임수꾼들 하며 웃었습니다. 그 밤 신방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제6장 정경 부인의 길과 물안 사발의 가르침, 시댁인 김판서, 댁으로 들어간 연우는 명아 아씨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행실은 예전 연우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시집살이를 하며 재치 있게 집안을 밝혔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시아버지 김윤겸 대감에게 식사 전 맑은 물 한 사발을 정성껏 올리는 것이 집안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을 깃는 그녀의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겸손해 하인들이 아시는 요정이 아닐까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하인이 그리 많은데 왜 내가 직접 물을 깃느냐? 피곤할 텐데. 연우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님, 밤새 메마른 속을 맑은 물로 먼저 적셔야 곡기가 부드럽게 넘어가고 신명이 맑아지는 법입니다. 정치도 백성의 메마른 목을 먼저 축여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들었습니다. 이 물 한 사발에 제 정성이 담겼으니
대감마님의 하루가 밝아지길 빕니다. 이 말에 김판서 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내 며느리가 정승보다 낫구나. 이 물 한 모금이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네. 하하, 이 맛에 장인 산다. 현우 도령은 아내의 지혜를 빌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습니다. 임금님 또한 현우를 총애하며 그대의 뒤에는 어진 아내가 있음에 분명하다. 그 부인의 물 한 사발이 나라의 복이로다. 하며 칭송했습니다. 연우의 지혜는 집안을 넘어 조정까지 퍼졌고 그녀의 재치 있는 조언은 현우의 정치 생활을 빛냈습니다. 서방님, 적을 이기려면 먼저 웃으세요. 미소가 가장 강한 무기예요. 제7장 진짜의 귀환과 영원한 인연 행복도 잠시 도망갔던 진짜 안명아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다 저 여자는 가짜다. 내가 진짜 안명아야. 라고 외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췌하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으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명아를 매섭게 내쫓으며 외쳤습니다. 어디서 미친 거지가 나타나 내 귀한 며느리를 모함하느냐. 내 며느리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을 일으킨 복덩이다. 진짜 명아는 3년 전에 도망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썩 꺼져라. 재수 없는 것. 좌의정. 안정복 대감 역시 연우를 껴안으며 내가 진정 내 딸이다. 그 불효녀는 잊어버려라라며 진짜 명아를 의절했습니다. 명아는 울부짖으며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연우는 이후 정경 부인의 봉첩을 받고 7남매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재치 만점으로 아이들에게 물 한 사발처럼 맑게 살아라. 더러운 마음은 스스로를 해칠 뿐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현우와 연우는 은혼식 날 서로에게 맑은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부인, 30년 전 그 물 한 바가지가 내 인생의 가장 달콤한 감로수였소. 그 속임수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줄이야. 서방님 머슴. 최도리의 땀방울을 닦아주던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정말 천명이었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물 한 사발처럼 맑은 사랑은 영원히 흘렀습니다.